오늘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장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10년 사이에 금융재산을 100배나 불렸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동해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장병완 후보자가 93년 재산 등록 때 1,700만 원에 불과했던 예금이 10여 년 만에 17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13년 동안에 100배가 이 증액이 증가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한 어떤 그런 재산 증식이 아니냐 이런 장병완 후보자는 각종 주식 투자를 통해 운 좋게 돈을 모았으며 음주운전은 10년 전 일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바다 이야기와 같은 성인 오락 게임장은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반드시 청소년용 게임장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게임장을 출입하는데도 제한이 없는데요. 현실을 모르는 이 조항으로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바다 이야기와 같이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일반 게임장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규정상 청소년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성인 오락실 성인 기계랑 청소년 기계가 6대 4로 이렇게 맞춰야지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청소년 오락기는 허가를 위해서 조그맣게 돼 있는데 게임을 할 수 없고 그냥 심의를 위한 기계죠. 청소년 출입 규제도 편법을 부르는 면적 할애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뒤늦게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PC방이나 또 게임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그래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등하굣길 호기심에 들른 게임장에서 도박에 빠져드는 어른들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편법이 기승하는 청소년 관련 개인 법안들,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라인 현장 정은승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요즘 주위에 감기 몸살에 시달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 불청객 독감 슬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올해에도 독감 백신 수급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슬슬 독감을 걱정해야 할 때, 그런데 올해 독감 주사 맞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처 보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독감이요? 언제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맞을 수 없어요. 65세 이상 분들만 해요. 당초 10월 중순에 보급되던 백신이 바이러스 배양이 늦어지면서 올해는 국내 공급이 지연된 것인데요. 이마저도 작년보다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보건소는 11월 중순이 되어야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지만 병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 말부터 예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약회사에 얘기를 해놔서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독감 백신 공급량 현황을 발표한 신상진 의원은 이런 유통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찾는 보건소에 공급이 늦는 이유는 보건소에 들어가는 제약회사 독감 백신의 납품 단가와 또 병의원에 들어가는 단가의 가격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선 보건소가 좀 늦게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보건소에 납품되는 것을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의 그 복잡성으로 해서 그것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독감 백신 보급도 공공의료 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보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통 체계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약 8%, 거기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12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부서만 10곳이 넘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청년 실업 대책이다 해서 총 투여되는 예산이 4년 동안에 지금 2조 4천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실질적인 성과는 별반 나아지는 게 없는 중구난방이고 예산 낭비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인턴십이나 무슨 뭐 단기 계약직 같은 거.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제일 큰 문제가 좀 진정한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능력 발휘의 기회조차 잡지 못한 청년들. 이들이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능력을 모두 소진해버리기 전에 효과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내일까지 하면 총 8번인데 그 부동산 대책들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투기 수요 억제의 수요 관리 정책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강화된 내용이 실시되기 때문에 또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문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다음 주 감사원 발표가 있는 만큼 기다려달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대선 주자가 벌써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이른바 줄 서지 말자는 모임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쟁이 가열되면서 당내 줄서기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원 31명 등 50여 명이 경선 중립을 표방하며 희망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과열 경쟁이 돼가지고 우리 당에서 또 갈등이나 분열의 어떤 그런 위험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장파 의원들도 비슷한 모임을 추진 중입니다.